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3분 안에 죽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했어요. 목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순간 임원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입사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입 비서 서윤은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펜을 뽑아 회장의 목을 정확히 찔렀어요. 살인미수다. 비서실장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회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서윤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경쟁률 300대 1,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 신입공채,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3번이나 떨어졌던 그곳에 드디어 합격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윤은 엉엉 울었어요. 이날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거든요. 한참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마음이 가라앉자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침대, 벽에 걸린 의대 중퇴 증명서. 27년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서윤, 넌 할 수 있어. 첫 출근 전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대한민국 10대 재벌 강태준 회장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릴 적 자신의 모습, 5살쯤 됐을까요? 큰 저택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 하지만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찢겨나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서윤에게 이 사진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죠. 난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은 완벽하게 준비한 정장 차림으로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는 거야. 긴장한 채 로비로 들어서는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한서윤 씨죠? 저는 비서실장 민준혁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이 90도로 인사하자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세요.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보시죠. 긴장 풀고 당당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들, 조용히 업무를 보는 선배 비서들. 그 끝에 거대한 나무 문이 보였어요. 회장실. 준혁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신입 비서 한서윤 데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 문이 열리자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넓은 회장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서재,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있는 노신사. 강태준 회장,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서윤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회장이 안경을 벗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죠.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어요. 자네가 한서윤인가? 네, 회장님. 이력서를 봤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토익 만점, 중국어 능통. 그런데 말이야.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를 넘겼어요. 의대를 다니다 중퇴했더군. 이유가 뭔가?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죠.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학비를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서윤을 거둬 키워주신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신 후 서윤은 혼자가 됐죠. 회장은 한동안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서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준혁 실장, 네 회장님, 이 친구 잘 좀 부탁하네. 뭔가 특별해 보이는군. 알겠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회장님이 신입 비서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윤도 이상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던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윤은 다시 그 낡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5살 소녀가 활짝 웃고 있는 정원,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저택의 모습, 왜 회장님 얼굴이 낯익게 느껴진 걸까? 하지만 서윤은 그때 몰랐어요. 그 사진 속 정원이 바로 대성그룹 회장 저택의 정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25년 전 그곳에서 살았던 강지윤이라는 사실도요.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후 벌어질 그 사건이었어요. 회장이 쓰러지고 그녀가 볼펜으로 목을 찌르는 그 순간이요. 바로 그날 밤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서윤은 비서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죠. 준혁 실장도 놀랄 정도로 완벽했어요. 서류 정리, 일정 관리, 회의 준비까지 하나도 빠뜨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서윤 씨, 오늘 임원회의 준비 다 됐죠? 네, 실장님. 자료 30부 인쇄했고 회의실 세팅도 끝났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회의는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기록하세요. 오전 10시 50층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부회장 강재현을 비롯해 각 부문 사장들, 그리고 회장의 며느리 최유진까지. 화려한 명품 차림의 유진은 서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신입 주제에 회장님 앞까지 온 거야? 건방지게. 회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났어요. 앉으시죠. 오늘은 중국 수출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서윤은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며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계약은, 회장이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쌌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임원들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물 좀 가져와. 119 불러.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회장은 목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서윤이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회장에게 달려갔죠. 비켜주세요. 서윤이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재빠르게 회장의 목 상태를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소리쳤지만 서윤은 듣지 않았어요. 볼펜 뚜껑을 빼고 펜심을 빼냈죠. 그리고 회장의 목을 향해 볼펜을 들어 올렸어요. 그만두지 못해. 준혁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툭. 서윤의 손이 움직였어요. 볼펜이 회장의 목에 정확히 꽂혔죠. 아, 유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호원들이 서윤을 붙잡았죠. 이 미친년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살인미수다. 당장 경찰 불러. 재현 부회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임원들은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볼펜이 꽂힌 목을 통해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흐려졌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죠. 살아계세요. 임원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침착하게 말했어요. 응급 기도 확보술입니다. 회장님 목에 뭔가 걸려서 기도가 막혔어요. 질식사 직전이셨죠? 뭐라고? 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 하임리 히법을 쓰지만 완전히 막혔을 땐 기도를 직접 확보해야 해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요. 서윤이 설명하는 동안 의료팀이 회의실로 달려왔어요. 간호사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윤상갑 상막절 개술이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죠. 의사가 놀란 얼굴로 서윤을 봤어요. 의료인이세요? 예전에 의대를 다녔습니다. 대단한데요. 완벽한 처치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회장님은. 의사가 말을 흐렸어요.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가리켰어요. 저 친구가 날 살렸어.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준혁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놔드려. 서윤이 풀려났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재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말 생명을 구한 건지 아니면 완벽하게 계획된 쇼인지 확실히 해야겠어. 유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게다가 의대 출신이라면서요? 수상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회장도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있었어요.
서윤도 느낄 수 있었죠. 묘한 기시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 왜 이럴까? 회장님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 서윤은 그때 몰랐어요. 그 눈빛의 정체가 할아버지가 손녀를 바라보는 그리움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회장이 서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25년간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바로 그날 저녁 재현의 부인 유진은 은밀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사설탐정사무소죠? 제가 의뢰할 게 있는데요. 유진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면서요. 한서윤이라는 사람 있어요. 27살 대성그룹 신입비서. 이 사람 과거를 샅샅이 파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뭔가 수상해.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고 회장님을 살렸어. 그냥 운이 좋았을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회장실. 회장은 목에 간단한 붕대를 감은 채 출근했어요. 의사가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죠.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그보다 한서윤 씨 어디 있나? 비서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서윤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윤이 긴장한 채 앉자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그 순간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자네, 정말 대단해. 회장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은 듯한 기쁨이요. 의대를 다녔다고 했지? 왜 그만뒀나? 말씀드렸듯이 집안 사정으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어요. 부모님은?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릅니다. 모른다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 할머니께서 절 데려가셨고 그 후로 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회장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과 안타까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래,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회장은 한동안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서윤은 시선을 피했죠. 앞으로 내 곁에서 일하게. 준혁 실장과 함께 말이야. 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인데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내가 보증하지. 복도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선 유진이 속삭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신입 비서를 이렇게 총애하시다니. 뭔가 수상해. 재현도 동의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사흘 후 유진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부인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서윤, 본명이 맞습니다. 보육원 출신이고요. 5살 때 박순자라는 여성에게 입양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전에 의대를 1년 다녔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서윤의 나이 27살, 그리고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 정확히 25년 전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25년 전이라고요? 네. 그리고 박순자라는 사람, 과거에 대성그룹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전, 바로 재현의 전처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해였죠. 설마 그럴 리가. 유진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앨범을 뒤졌어요. 25년 전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찾아냈죠. 강지윤, 당시 5살이었던 재현의 딸. 유진이 사진을 들고 한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매, 코, 입술. 닮았어요. 너무나 닮아 있었죠. 이럴 수가. 유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만약 한서윤이 정말 강지윤이라면, 죽었다고 알려진 회장의 친손녀가 살아서 돌아온 거라면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의 아들 강민재는 회장의 차남 소생이었어요. 하지만 장남 재현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민재가 후계자 1순위였죠. 그런데 만약 재현의 친딸이 살아 돌아온다면 핏줄로 따지면 당연히 지윤이 우선이에요. 이건 위험해. 아주 위험해. 유진은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절대 밝혀지면 안 된다고요. 한편 준혁도 서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실장님. 회장님이 당신을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회장님과 어떤 연결고리라도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 신기해요. 서윤은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회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적인지.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와 또다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5살 소녀가 웃고 있는 정원, 찢겨진 가족들의 모습. 나는 누구였을까? 서윤은 그때 몰랐어요. 유진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다는 걸요. 그리고 유진이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향해서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재현을 불러 은밀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재현을 서재로 불렀어요. 손에는 25년 전 앨범과 탐정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뭔데 그래? 재현이 무심코 물었어요. 하지만 유진이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지윤이 맞아요. 당신 딸, 25년 전 죽었다던 강지윤. 유진이 차갑게 말하며 한서윤의 최근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제 이 사진을 봐요. 한서윤, 닮지 않았어요? 재현은 두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눈매, 미간, 코의 라인, 분명히 닮아 있었죠. 하지만 지윤이는 죽었어. 25년 전 그 사고에서 시신을 직접 확인했어요. 유진의 질문에 재현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자신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거든요. 시신 확인은 장인어른인 회장이 했었죠. 탐정 보고서를 봤어요. 한서윤은 정확히 25년 전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신 집 가정부였던 박순자라는 사람이 입양했죠. 박순자, 그 이름 어디서? 당신 기억 안 나요? 지윤이를 돌봐주던 아줌마잖아요. 재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기억이 났어요. 따뜻하고 친절했던 박순자 아줌마. 지윤이가 그 아줌마를 얼마나 따랐는지. 설마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쳐요. 유진이 탐정 보고서를 펼쳤어요. 나이, 25년 전 보육원 입소, 박순자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외모의 유사성. 게다가 회장님이 한서윤을 유난히 아끼시잖아요. 마치 손녀를 대하듯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했죠. 만약 정말 딸이라면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지윤이가 살아 돌아온 거라면 당신 기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당연하지. 내 딸인데. 하지만 생각해봐요. 만약 강지윤이 돌아온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돼요? 민재는 순간 재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들 민재,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온 아들이죠. 민재는 내 동생 아들이잖아.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에게 아들이 없었으니까 민재가 1순위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딸이 나타나면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선택하실 것 같아요? 조카 손자? 아니면 장남의 친딸?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답은 뻔했으니까요. 일단 확인이 필요해. DNA 검사를 해야겠어. 그 전에요. 유진이 재현의 팔을 잡았어요. 한서윤의 신뢰도부터 떨어뜨려야 해요. 설령 강지윤이 맞다고 해도 회장님이 의심하도록 만들어야죠. 무슨 소리야? 간단해요. 그녀가 회사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배신한 것처럼 보이게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한편 서윤은 그날도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나간 사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서윤 씨, 회장님 서재에 있는 파일 좀 가져다 줄래요? 준혁이 부탁했어요. 네, 어떤 파일이요? 작년 중국 수출 계약서. 빨간 파일에 들어있을 거예요. 서윤이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넓은 서재, 천장까지 빼곡한 책들. 한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파일을 찾으며 서재를 둘러보던 서윤의 시선이 멈췄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때문이었죠. 회장 부부, 두 아들, 그리고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정원의 모습. 이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자신이 간직한 낡은 사진을 확인했죠. 똑같았어요. 정원의 배경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나무의 위치, 분수대, 심지어 뒤에 보이는 건물까지. 말도 안 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미소, 머리 모양.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설마 나야? 내가 저 아이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만약 정말 자신이라면 그럼 자신은 누구인 거죠? 서윤 씨, 파일 찾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황급히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파일을 찾았어요. 네, 지금 가져갈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렸어요. 파일을 준혁에게 건네는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강태준 회장의 손녀라고. 그럼 강재현 부회장이 내 아버지.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진은 너무 확실해. 그날 저녁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두 장의 사진을 앞에 놓고 계속 비교했죠.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죠. 확인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서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이 강지훈이라면 왜 25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왜 죽은 걸로 알려졌을까요? 뭔가 있어. 25년 전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그날 밤 유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복사해서 서윤의 컴퓨터로 전송되도록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류가 경쟁사로 넘어가도록 만들 계획이었죠. 모든 증거는 서윤을 가리키도록요. 3일 후 폭탄이 터질 예정이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3일 후 월요일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대성그룹의 신제품 개발 계획서가 경쟁사에 유출된 거예요. 10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손해액만 수천억 원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평소 침착한 분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IT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준혁이 긴장한 얼굴로 보고했어요. 빨리 범인을 찾아. 당장. 1시간 후 IT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회장님, 유출 경로를 찾았습니다. 누구야? 비서실 한서윤 씨의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순간 회장실이 얼어붙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3일 전 새벽 2시 한서윤 씨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기밀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윤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회장님 증거가.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현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죠. 아버님,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한서윤은 스파이예요. 재현아, 넌 뭘 알고? 아버님을 살린 것도 계획된 일이었을 겁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회장님 곁에서 기밀을 빼돌린 거죠. 유진도 뒤따라 들어오며 거들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했잖아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서윤이 그럴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당장 불러들여.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목소리에 배신감과 실망이 묻어났죠. 10분 후 서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회장님, 무슨 일이? 한서윤. 회장이 차갑게 불렀어요.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게 뭔가?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윤이 받아들고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증거가 명확해. 자네 컴퓨터에서 파일이 전송됐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럼 설명해봐. 3일 전 새벽 2시 자네는 뭐하고 있었나? 준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 혼자 살아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재현이 냉소를 지었어요. 보세요, 아버님. 변명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서윤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서윤에게 등을 돌렸죠. 실망이야, 한서윤. 자네를 믿었는데. 회장님,
당장 사표를 내. 형사고소는 내가 막아주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 나가. 회장이 소리쳤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준혁이 서윤의 팔을 잡았어요. 서윤 씨 나가요. 실장님, 저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준혁도 고개를 돌렸죠.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복도로 나온 서윤은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유진이 지나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서윤의 귀에 속삭였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얌전히 사라져. 서윤이 유진을 봤어요. 그 차가운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죠. 부인이 하신 거예요? 증거 있어? 유진이 비웃으며 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사무실에서 짐을 쌌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스파이였대. 회장님까지 속였대.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귀가 따가웠어요.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죠.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준혁과 마주쳤어요. 실장님, 서윤 씨. 준혁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어요. 난 믿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서윤의 간절한 눈빛. 준혁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닌데 조사해 볼게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 실장님,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만약 정말 당신이 했다면 용서 못해요. 준혁이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서윤은 회사를 나왔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박스를 안고 터벅터벅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도착해서 박스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억울했죠. 그때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살 소녀가 웃고 있는 정원 사진. 회장님 서재의 사진과 똑같았어. 나는 누구야? 만약 자신이 정말 회장의 손녀라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몰아내려는 걸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뭔가 알고 계셨던 거야? 서윤은 할머니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뒤지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건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지윤아, 언젠가 내가 이걸 읽게 되길 바란다. 할머니가 너를 데려온 이유를, 그리고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한서윤 씨죠? 저는 박순자 씨의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할머니의 친구라고요? 네. 순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요.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하면 연락하라고요. 위험이라니요? 25년 전 교통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날 그 여인을 만나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유진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아챘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바로 그 순간 회장실에서는 준혁이 IT팀과 함께 재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노부인을 만났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저는 이예숙이라고 해요. 순자와는 고향 친구였죠. 할머니에 대해 뭘 아시는 거예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혜숙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 순자는 대성그룹 회장 댁에서 일했어요. 그때 교통사고가 있었죠. 장남 며느리와 손녀가 죽었다고 알려진 사고. 그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순자가 그날 밤 내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누군가 일부러 차를 들이받았다. 나는 목격했어라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아이는 살았어요. 5살 지윤이. 순자가 그 아이를 구해냈죠. 그럼 당신이 바로 강지윤이에요. 혜숙의 단호한 말에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밀려왔죠. 왜 할머니는 저를 숨기신 거예요? 협박을 받았어요. 그날 사고를 조작한 사람이 순자를 찾아왔대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아이도 죽인다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순자는 당신을 보육원에 숨기고 자신은 회장댁을 떠났어요. 나중에 입양해서 키웠지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순자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해숙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순자가 남긴 거예요. 언젠가 지훈이가 위험에 처하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멀리서 찍힌 한 남자의 뒷모습. 이 사람이 범인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 사람을 봤대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요. 한편 회사에서는 준혁이 IT팀과 철저히 재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IT팀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한서윤 씨 계정으로 로그인은 됐는데 IP 주소가 이상해요.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디죠? 강남의 한 PC방입니다. 그리고 로그인 직전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다른 계정? 네, 비서실 보조 계정이에요. 이 계정으로 한서윤 씨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그 후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그 보조 계정에 접근할 수 있죠? 비서실 직원들과 임원진 가족들이요. 회장님께서 가족들에게도 권한을 주셨거든요. 가족? 준혁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어요. CCTV를 확인해봐요. PC방 CCTV까지. 2시간 후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PC방 CCTV에 찍힌 인물.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여성이었지만 얼굴 윤곽이 보였죠. 최유진이었어요. 준혁은 즉시 회장실로 달려갔어요. 회장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 며칠간 서윤의 배신에 상처받아 있었죠. 한서윤 씨는 무죄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모함한 거예요. 뭐라고? 준혁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유진이? 바로 그때 재현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한서윤. 그녀가 강지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장실이 얼어붙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재현이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었어요. 25년 전 지윤의 사진과 현재 서윤의 사진. 닮았어. 너무 닮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순자라는 사람이 그녀를 입양했는데 그 사람이 예전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나이 정확히 25년 전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손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DNA 검사를 해야겠어. 회장이 간신히 말했어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유진의 조작 증거를 다시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왜 서윤이를 모함한 거지? 만약 한서윤이 정말 강지윤이라면 후계 구도가 바뀌니까요. 강민재 도련님 대신 강지윤 양이 1순위가 되는 거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당장 유진이를 불러. 10분 후 유진이 떨떠름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부르셨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이 증거 자료를 던졌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한서윤을 모함한 게 당신이지? 아니에요. 저는 증거가 다 있어. CCTV에 당신이 찍혔어. 유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내 개죽음을 바랬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뭐? 한서윤이 강지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애가 돌아오면 민재는 어떻게 돼요? 제 아들은요? 유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지윤이는 2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해요. 그럴 순 없어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회장이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유진을 끌어냈죠.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윤이를 당장 찾아와. 네, 준혁이 급히 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손녀가 살아있었다니. 그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니. 지윤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편 서윤은 해숙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자신이 정말 강지윤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바로 지금 회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요. 바로 그 순간 준혁은 서윤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딩동. 서윤이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실장님, 어떻게? 서윤 씨 아니, 지윤 양.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게 밝혀졌어요. 당신이 무죄라는 것도 유진 부인이 조작했다는 것도 그리고 준혁이 한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당신이 강지윤이라는 것도요.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25년 동안 기다려오셨어요. 할아버지. 서윤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으로 부른 호칭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같이 가요. 지금 당장. 차 안에서 준혁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유진의 조작, DNA 검사 준비, 그리고 25년 전 사고의 의혹까지. 사고가 고의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아요. 이예숙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서윤이 사진을 꺼냈어요. 사고 현장을 떠나는 남자의 뒷모습. 이 사람 누군가 봐요. 준혁이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체형이었죠. 이건 회장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30분 후 대성그룹 본사 앞. 서윤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엊그제까지 자신이 일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였죠. 내가 여기 주인 집안의 손녀였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괜찮아요. 회장님은 당신을 기다려오셨어요. 회장실 문 앞.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회장이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등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아니, 서윤이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72세 노인의 얼굴에 25년간의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죠. 지윤아.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25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동시에 혈연의 끈이 서로를 당기고 있었죠. 회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정말 우리 지윤이구나. 할아버지, 저예요. 지윤이에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5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어요. 준혁도 뒤에서 눈물을 닦았죠. 한참 후 재현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지윤아. 서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재현을 봤죠. 자신의 친아버지, 아버지. 그 호칭에 재현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윤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아빠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내 엄마와 함께 죽었다고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어. 서윤도 울면서 재현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부녀가 25년 만에 만난 순간이었죠. 회장이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DNA 검사는 안 해도 되겠어. 너무 확실하니까.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필요합니다, 회장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 알았어. 당장 준비해. 그날 오후 서윤과 회장, 재현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3일 후 나온다고 했죠. 병원을 나오며 회장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윤아,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내가 살던 그 집으로. 하지만은 무슨. 넌 이 집안의 적법한 손녀야.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야. 그날 저녁 서윤은 25년 만에 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어요. 이 현관, 여기서 엄마 손잡고 놀았던 것 같아. 회장이 서윤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었어. 25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방문을 열자 분홍색 벽지, 인형들, 어린이용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할아버지는 항상 믿었단다. 서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장에 꽂힌 동화책,
침대 위에 곰 인형.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고마워요, 할아버지. 뭐가 고마워.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날 밤 서유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집,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달빛에 반짝였죠.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합니다. 강지훈 양이 맞습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실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차례군. 회장이 준혁을 봤어요. 기자회견 준비해. 일주일 후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태준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누구시오? 25년 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며느리와 손녀의 교통사고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 누구야?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서요? 축하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조의를 표해야 하나요? 뭐라고? 25년 전 그 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10억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전화가 끊겼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서윤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범인이야. 25년 전 사고의 범인이 전화했어. 준혁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회장의 휴대폰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훈 양이 돌아온 걸 알고 위협을 느낀 거죠. 저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가요? 서윤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야, 지훈아. 이번 기회에 25년 전 진실을 다 밝혀내는 거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윤은 그때 해숙에게 받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사고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래요. 재현이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이채영은, 알아? 유진이의 전 남편이야. 이창호. 회장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유진의 전 남편이 25년 전 사고의 범인이었고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윤을 더욱 필사적으로 몰아내려 했던 거죠.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도 공범으로 드러날 테니까요. 바로 그 순간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이창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청장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어디서 잡았습니까? 인천항에서요. 도주하려다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어요.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25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죠. 최유진 부인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이제 끝났어요, 할아버지. 그래, 이제 끝이구나.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이창호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25년 전 재현의 사업 파트너였던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사실을 재현의 아내가 알게 됐죠. 입막음을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한 거예요. 지훈이는, 그 아이는 왜 살려뒀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못 찾았어요. 사고 직후 박순자라는 가정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찾으려 했지만 흔적이 없더라고요. 이창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위장했어요. 시신은 다른 아이 것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재현은 무너졌어요. 내가 그 사람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지훈이가 고아가 된 거야.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이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빠는 몰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걸로 됐어요. 한편 유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이창호가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재현과 재혼했고 25년 전 사고의 진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공범까지는 아니었지만 진실을 묵인한 죄가 있었어요. 강유진 씨, 범인 도피교사 및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하겠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후계 구도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일주일 후 대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서윤과 재현이 서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제 손녀 강지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했고 법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윤이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대성그룹의 정식 상속인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께 제 손녀를 소개합니다.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지윤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서윤은 25년간 숨겨졌던 재벌가의 손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속인이 된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이 서윤을 서재로 불렀어요. 지윤아, 이걸 주고 싶구나. 회장이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였죠. 이건 내 엄마 것이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 너한테 주려고 아껴뒀던 거란다. 엄마 거였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이제 내 거야. 회장이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서윤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면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한 달 후, 서윤은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로 임명됐어요. 신입 비서에서 이사가 된 거죠. 물론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지윤 이사님, 보고서 확인하셨나요? 네, 실장님. 수정 의견 보냈어요. 준혁과의 호칭은 바뀌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 더 특별해졌을지도 모르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같이 식사할까 해서요. 업무 얘기도 하고.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죠. 주말 서윤은 재현과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엄마 이혜진의 묘소였죠. 엄마, 서윤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저예요, 지윤이. 이제야 왔어요. 재현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살아있었어. 지윤이가 살아 돌아왔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당신 혼자 외로웠지? 미안해. 지윤이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됐어. 이제 우리 딸 찾았어. 서윤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엄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만났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가족, 제가 다시 하나로 모았어요. 25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지윤아. 고생했어. 묘소를 나오며 재현이 말했어요. 지윤아, 이제부터 행복하자. 내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내 아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부녀가 함께 걷는 길. 25년 만에 되찾은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강씨 가문 저택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회장, 재현, 서윤, 그리고 준혁도 특별히 초대됐죠. 자, 모두 잔을 들어.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우리 지윤이가 돌아온 걸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 식사 후 서윤은 정원을 산책했어요. 25년 전 자신이 뛰놀던 그 정원. 이제는 모든 게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여기서 엄마랑 술래잡기 했었어. 저기 분수대에서 물장난치다 혼났고.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5살 소녀의 기억.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지윤 양,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축하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실장님. 아니, 준혁 씨.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실장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사님 아래니까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정원의 웃음소리가 퍼졌죠. 그나저나 오늘 저녁 식사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럼 내일 7시에 봐요. 네, 내일 봐요. 2층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저 녀석, 내 손녀한테 눈독 들이는군. 옆에 선 재현도 웃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버님. 준혁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래, 지윤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손녀가 돌아왔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죠. 6개월 후 서윤은 대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회장은 건강하게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재현은 더 이상 냉정한 부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서윤과 준혁의 관계는 글쎄요. 두 사람이 손잡고 회사 로비를 걷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아침 서윤은 엄마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꽃을 놓으며 서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었어요. 엄마도 기뻐하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25년은 걸렸지만 집에 돌아왔어요. 서윤이 일어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사랑해요, 엄마. 항상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25년간의 비밀, 쌍둥이가 아닌 잃어버린 손녀의 귀환. 그 볼펜이 할아버지를 살렸고 그 일이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이제 서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강지훈으로서 대성그룹의 상속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손녀이자 딸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